스몰 비즈니스에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론,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비영리기관 OGKM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남북한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등을 찾아가는 북한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하루 평균 1,200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KCS 한인봉사센터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원스톱 전문복지관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들이 장애인 주간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 사는 주님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이 노숙자 쉼터 은혜의 집을 후원하는 음악회를 열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담비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에 사랑의 나무를 심어주는 비영리기관 OGKM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남북한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등을 찾아가는 북한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순례단은 북한 봉수교회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하고 신앙의 뿌리를 찾아 북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는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 OGKM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남북한 신앙의 뿌리를 찾아 북한 순례길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남북한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를 비롯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원산 부흥운동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현장인 평양 장대현 교회를 찾아 신앙의 뿌리가 된 배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북한 성가대와 함께 연합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북한 교인들과 함께 연합 성가대를 구성해 찬양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북한 방문 계획을 발표한 OGKM 대표 김호진 장로는 북한산이 황폐해지면서 나무를 매개체로 소통의 길을 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계로 심을 수가 없고 우리가 손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민들과 함께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연적인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무는 이 자연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거와 별개로 서로 부담이 없어요. OGKM은 지난 2013년 1월 해외 동포를 중심으로 북한에 나무를 심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금수강산을 통일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씨앗 6톤을 북한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의 묘목을 막 이렇게 양묘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심을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그린 코리아 OGKM은 실질적으로 계속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가서 나무를 들여가고 또 같이 들어가서 그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무를 같이 심고. OGKM은 이번 순례를 계기로 현지 사정을 살펴본 후 이번 가을에 50명 내외의 순례단을 다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한인사회 대표적 봉사기관 KCS 한인봉사센터가 베이사이드 유대인회관에 KCS 새 간판을 세우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루 평균 1,200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KCS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원스톱 전문복지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한인사회의 손과발 역할을 했던 KCS 한인봉사센터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한인사회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KCS 봉사센터는 지난 3월 3만 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유대인 회관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것입니다. KCS 커뮤니티 센터라는 새 간판을 단 건물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6개 지역에서 하루 평균 1,2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KCS가 한인사회의 꿈을 담은 전문 복지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건물은 앞으로 노인, 복지, 이민,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의 니드를 갖다가 어떻게 서브하느냐. 둘째는 어떻게 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프로그램도 쓰고 한인사의 자산이 되고 또 커뮤니티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의식 커뮤니티처럼 그런 세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빌딩을 너무 예쁘게 만들고 우리 데이케어 프로그램 아니면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하고 노인 프로그램 다 같이 한 로케이션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인 27명으로 구성된 100년기획위원회가 100년을 내다보며 KCS 운영과 모금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관을 구입하면서 생긴 부족한 비용을 2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금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빈 시간에 커뮤니티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회는 우선 정부의 수리지원금 300만 달러를 받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65만 달러를 더 모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국이 요구한 매칭 펀드 150만 달러 가운데 부족한 65만 달러를 더 마련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100년을 내다보며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100달러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또 회관의 특정 장소에 후원자의 이름을 새겨넣는 시설 지정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복지회관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조금씩 도와주셔서 상징적으로 1인 100불씩 기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세들이 힘겹게 일구어낸 동포회관에서 우리의 2세와 3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 주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달장애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 사랑의 교실에서도 장애인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지난 23일 한인동산장로교회 사랑의 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예배당을 가득 울렸습니다. 장애인 주간을 맞아 열린 예배로 진행된 예배는 교인과 장로들이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랑의 교실을 담당하는 이문범 목사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수화로 고백하며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이 목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교회 내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교회가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데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는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캐리그마 남성중창단이 정기음악회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노숙자 쉼터 은혜의 집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돼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3일 은혜 나누기 음악회가 열린 뉴욕교회는 사랑의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캐리그마 남성중창단은 노숙자 쉼터 은혜의 집을 후원하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합창단은 부드러우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힘있는 음악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동하는 솔리스트와 지휘자 등으로 구성된 캐리그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캐리그마의 수준 높은 음악에 찬사를 보내며 앵콜을 요청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주님의 식탁 선교회 대표 이종선 목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뉴욕교회 담임 김성기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위로하고 협력하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취업 이민 첫 단계부터 발목을 잡히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취업 이민 신청 처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14%로 가장 많았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2%, 스폰서 업체 감사 케이스는 2%였습니다. 지난 2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북한이 탑승 예정이었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구금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로 치달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된 미국인은 한국계 미 시민권자인 토니 김으로 평양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9대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5구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엿새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특히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접전 양상을 띠면서 재외 유권자들의 표심이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외 유권자들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갖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재외선거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소지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등 뉴저지의 한인타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펠팍의 전체 범죄 건수는 156건에서 183건으로 포트리도 346건에서 4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강간 범죄의 경우 전년 대비 66%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강도 범죄도 40%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폭행 범죄와 차량 절도, 가택 침입 범죄도 전년과 대비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OPT 프로그램 기간이 3년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스템 전공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년간의 OPT 기간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내세움에 따라 또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퀸즈빌리지 208가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가족 5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길은 곧 이웃집으로 번지며 3급 화재로 커졌고 주택을 전소시킨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만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오는 2021년에는 시 전체 학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 조기교육센터의 통합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 시간은 공립 프리-K와 같은 6시간 20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저지주 재산세 문제가 올해 주지사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재산세는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재산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킴 과다노 후보는 최대 $3,000의 재산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필 머피 후보는 타운별 교육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서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